네, 지금 코스닥이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을 보면은 오늘 이래서 코스닥이 오르는구나 알 수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서로 집안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넘게 오르고 있는 현 시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김미수 대표, 임순재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 이 두 종목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시장 안에서 다음 타자를 찾아야 돼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에서 만나보시죠. 에코프로와 포스코그룹의 열풍, HD현대, LS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그룹사들의 전성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계열사가 쏘고 지주사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주사가 쏘고 계열사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 이야기했고 오늘은 LS까지도 올라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그 대기업 지주사들이 우리가 예전에 알던 뭐 SK, LG, 삼성물산 뭐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종목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성장을 좀 보여줘야죠. 성장 없이 아무리 싸다 못 갑니다. 맞아요. 네. 예, 성장을 보여주는 쪽은 조금만 붙는다 아주 잘 갑니다. 요즘의 시장이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특히 LS는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참 너무 이제 지쳐 뭐 뒷골 잡고 있을 때 무렵에 네.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가장 큰 특징 쪽은 일단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LS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에 따라서 논란은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끌고 나가는 입장 쪽에서 이게 반영되는 흐름들과 앞으로의 IPO 했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 IPO가 돼서 상장하게 되면 얼만큼의 변화를 끌어올까라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자꾸 에코프로는 그냥 가게 두시죠. 네, 그냥 잘 가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그런 변화 그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직 계열과 관련된 쪽에서 광산만 하더라도 염호가 있고 그냥 광산이 있습니다. 이걸 둘 다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인정해줘야죠. 게다가 니켈까지 인도네시아와 함께 끝 그러면은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변화가 LS 쪽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 그리고 그와 따라서 시너지를 충분히 내는 지주사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 나온 거 보셨어요? 어제 유한타증권인가 리포트? 자, 어제 두 개의 회사에서 나왔었죠. 삼성하고 하나대투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90만 원, 74만 원 아니 이제요?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잘 가고 있는 종목은 내비두자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그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고 LS가 떠오르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LS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최근 뭐 전력 인프라라던가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 건 알고 네. 있었고 또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까지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LS가 똑같이 포스코홀딩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오늘 좀 흘러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뭐 L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저평가돼 있었던 건 좀 맞지 않나. 확실하다, 그건. 네, 그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LS 내에서 이제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이제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뭐 국내 지주 회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계열사들과의 이제 이중 이제 카운팅하는 문제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L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개월 PER로 보면 한 5.7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상장 중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LS 전성과 LS M&M입니다. 특히 이제 M&M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제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다가 지금 LS M&M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국내에선 가장 큰 그런 이제 비철 금속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구리 관련돼서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2위 정도의 이제 재련소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그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소재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S M&M 같은 경우는 황산 니켈 공장을 올해 3월 달에 완공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관련돼서 뭐 황산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LS 그룹 자체가 그 LG 화학하고
LS하고 같이 이제 전구체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가 그래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저평가라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저평가를 깨는 급등이 갑자기 하루 만에 상한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2의 포스코홀딩스를 찾으려는 그런 욕구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 또 LS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시청자분이 주셨어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S 보면 안에 비상장 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쳐줘야 된다라는 시청자분의 의견도 있었는데 M&M 이야기도 오늘 있던데 LS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자면요. M&M은 초콜릿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예. 저도 보자마자 그것부터 생각나긴 했거든요. 네, 니코동 재련입니다. 네. 그냥 그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코동 재련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오늘 홍콩 증시가 4% 급등합니다. 왜 이럴까요? 즉 어제 나왔던 국가발전위원회 발개위, 중국의 발개위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철금속의 가격들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M&M 같은 경우는 가장 동재련하는 쪽에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오늘 LS가 강하게 반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이렇게 쭉 있지라고 해서 같이 붙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비철금속 가격들이 움직일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또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철금속 쪽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니켈. 네, 니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 NCM 계열 쪽에서는 P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나오고 있는 Q는 여전히 확정되고 있다. 실적에 날개를 달겠죠. 이런 과정들도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또다시 레벨업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공매도 청산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허무맹랑한 실적의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버블이겠죠. 네. 근데 이런 개연성이 움직이다 보니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LS 상한가 풀리면은 따라 붙어도 될 만한 그런 가격대인가요? 죄송해요. 네. 왜냐면 이런 것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네. 그렇게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었는데 네. 이제 조금 이따 내려오면 사야지 했더니 10% 넘게 오르고 조금 이따 오르면 사야지 했는데 20% 넘게 오르고 상한가에 가버려 지금 못 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저? 상한가도 잠깐 풀렸었는데 미리 집어넣어. 그때 밥 먹고 있었나 봐요. 죄송해요. 밥이 중요합니까? 저는 주식이 더 중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갭상승이 일단 나오겠죠. 이 상태면요. 나오는데 아마 LS의 또 특성을 그대로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묵직한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갭상승했다가 다시 갭을 살짝 메우꾸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다. 들어가 봐도 되겠죠. 네. 지금 또 LS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 HD 현대까지도 같이 봐야겠어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LS랑 가장 좀 비슷하게 최근에 거론됐던 게 HD 현대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인프라 투자 수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관련돼서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HD 같은 경우는 일단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관련돼서 같이 이제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D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이제 핵심 역량 강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 이제 건설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관련된 기계들의 이제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세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특히 이제 교체 수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HD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내에서 특히 이제 중국보다 이제 미국 중심적인 그런 이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더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천둥이 님이요. 전선이 왜 중요할까, 왜 좋을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도로든 건설을 지을 때 항상 전선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또 최근에 전기 자동차 하면은 전기차 충전소 필요하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필요하죠. 이게 다 전선과 전력이 다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더 수요가 더 높아진 거 아닌가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선 같은 경우는 뭐 깔아야 될 게 많죠. 특히 이제 뭐 해적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 각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나서 소비처까지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선의 사용량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요즘에 이제 해적 케이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LS 전선이 뭐 국내에서 해적 케이블 관련돼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기기 관련돼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이 확대가 되면 그러니까 전력 기기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의 이제 전압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변압기로는 사용량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변압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변압기의 내구 연한이 보통 한 25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5년이 넘은 변압기가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기기나 전선 관련, 특히 이제 전선보다는 전력기기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렇게 교체 수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수요를 같이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그런 뭐 실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3년에서 5년 이상, 뭐 최장 뭐 10년도 넘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요즘 이렇게 2차 전지랑 엮인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을 때 성장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저평가 종목 따라 붙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말한 여러 가지 그룹 중에서 김민수 대표님의 최애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 예. 돈이 다 들어가기는 부족해서요. 좀 압축을 해보면요. 오늘 움직이는 고려아연도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 네. 네. 이것도 새로 부각받을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네.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레벨업을 더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레벨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증권가가 좀 뒤늦게 내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제 BNK에서 85만 원의 목표 주가 나왔고 삼성증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90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최애 종목은요? 일단 뭐 그룹주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뭐 HD, 현대일렉트릭, 네, 뭐 전력 기기에 대한 부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종목을 뭐 진짜 2차 전지로 요즘에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시장 내에서 뭐 실적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아연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방금 뭐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고려아연 자체가 지금 뭐 비철금속에서 2차 전지 소재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 하향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계열사인 캠코에서 황산 니켈을 지금 뭐 국내에서 최대 생산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 현재 LG화학과 전구체 생산 시설을 건설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니켈 원강,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제 니켈을 재련을 하다 보니까 원강, 그러니까 광산서부터 그다음에 전구체까지 일괄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자회사인 이제 KGM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박 시설을 한 13,000톤 정도 지금 생산 시설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건 LG 쪽에 아마 납품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상당히 좀 못 올라갔었다라는 측면을 보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려아연 1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모처럼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53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두 분 모두 다 이 종목도 눈여겨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반도체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은 K엔터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 YG, SM, JYP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 JYP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그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K-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쵸? 일본이 하면 J-팝이겠고요. 그렇죠. 네. 이 K-팝 열풍 때문에 이 덕분에 엔터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좀 쉬다가 갑자기 또 쏘아올린 기분이 드네요. 네, 가장 먼저 포문이 JYP가 열었었죠. 네. 예, 첫 번째는 일단 실적 지금 예상치 다 나오고 있는데 뭐 500억대 초반, 뭐 중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또 하나는 MSCI 편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죠. 하나오션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빠르게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하이브는 이번 2분기의 실적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 좀 주춤할 겁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빼고는 역시 팔리는 앨범만 봐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숫자 아니냐라는 쪽에서 앨범의 변화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정국형님이 BTS의 정국형님이 네. 솔로 앨범을 내는데 그냥 시작과 함께 또 맞아요. 네. 전 세계를 그냥 들썩이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K-팝은 안 죽었구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뉴진스 누님들은 왜 이렇게 초동 판매가 170만 장밖에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슈퍼 샤이해지십니다. 슈퍼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껴주시고요. 네, 하이브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가 이번에 2분기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는 남들보다는 좀 낮아도 역시 전국의 솔로 앨범 이번에 또 빌보드 100 차트인 했고요. 여기에 뉴진스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 하이브도 꼽아주셨는데 지금 뭐 JYP, YG, SM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빅4 기업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좀 특징을 구분해 보자면은 그냥 증권가에서는 무조건 JYP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JYP를 제일 선호한다라고 보는 게 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그룹이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트와이스도 뭐 글로벌 공연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초도 물량이 뭐 역대급 지금 뭐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올해 이제 JYP의 2분기 앨범 판매량이 이제 670만 장 이상이 지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2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일본 관련돼서 니즈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마 가게 되면 보이그룹을 이제 양성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할 일본인 이제 보이그룹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번이 2번째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 프로젝트에 니쥬라는 그런 이제 그룹이 일본에서 데뷔하자마자 일본 이제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그 기록을 가졌고요. 아마 현재 보이그룹도 지금 현재 트레이닝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올 아마 하반기, 아마 4분기 정도에는 뭐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2K라고 해서 이제 미국판 이제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이제 미국인 대상으로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도 일단 뭐 지금 멤버 구성은 일단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 내에서 이제 멤버 구성에 관련된 처음서부터 쭉 이제 유튜브가 방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가 방영이 끝나는 시점이 조금 지나면 아마 이런 A2K도 본격적으로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뭐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JYP 엔터를 뭐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 있게 좋아한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연일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엔터주들이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그럼 엔터주들의 이 상승도 지금 뭐 2차 전지랑 비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보장된 상승, 보장된 성장이라고 보고 따라가도 괜찮을지 최근에 관심주로 계속 SM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SM이 올라줬거든요. 네, 오르니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요.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야기하셨죠. 네. 네, SM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SM은 예측이 안 되는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이번에 NCT 쪽은 한 찢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네. 거의 이제 완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한 8월 말 정도 해가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한 4번째 정도 NCT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올해 거의 유니버스가 종료됩니다. NCT는 이제 아쉽지만 네. 네. 이제 아마 역사 속으로 오. 가는, 그렇다고 해도 뭐 아이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되고, 뭐 그 전에 엑소 같은 경우도 앨범 무시 못하게 팔렸죠. 예, 우리 늙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NCT에서 나왔던 한 2세 명 정도의 잠깐 데뷔했었던 이 친구와 또 나머지 그룹의 변화가 보이그룹 쪽에서 아마 올해 9월에서 10월 달 정도에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앵커님 예전에 어렸을 때 네. 윤상이라고 아시죠? 누구요? 윤상? 알죠. 네. 네. 이거 화를 내세요, 근데. 아니, 알아요. 네, 네. 작곡가로 활동하셨던 그분의 아들. 네. 거의 훈남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데뷔해서 같이 새로운 SM 쪽에서 아이돌로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 또 추가적으로 에스파 미국 활동과 함께 또 들어오는 걸그룹 쪽도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SM도 멀티레이블로 간다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시장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예전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빠른 변화가 나왔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로 더
강하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쪽은 SM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상승룸이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더 기대되는 무궁무진한 상승이 기대되는 거는 SM 쪽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 오늘 실적 부진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종목 있잖아요. 항공주, LCC 종목을 마지막 특징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좋다면서요. 실적 실망에 오늘 LCC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반기 최대 실적이기도 하고 또 2분기 흑자 유지도 됐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나요? 네, 일단 1분기가 가장 높았고요. 네. 2분기를 오면서 그 정도는 했는데 그 정도는 절대 못 보여주는 수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또 물론 3분기 때는 성수기 반영하다 보니까 또 최대 실적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보다 그 정도도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유가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환율 오르죠. 아직도 1280원대 이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게다가 또 수송은 지금 수송 양은 양호한데 운임 가지고 또 약간 또 그들끼리 또 게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면 생각보다 실적 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들이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웨이항공이 그로 인해 오늘 급락하고 LCC 주들도 같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와도 티웨이항공 봤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걱정 속에 떨어지고 있는데 LCC 주들의 이 소나기를 피하고 봐야 되는 건지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일단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일본 노선은 운임이 괜찮았지만 동남아 노선이 운임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라는 게 지금 실적 부진의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와 같이 이제 엔저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상황에서 일본 노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인 회사마다 일본 노선이 얼마만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노선이 얼마만큼 비중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LCC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최종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아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LCC 업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하락폭이 이제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이번 상황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너무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티웨이항공을 손절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그런 쪽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 주봉 차트로 보면 한 2,500원 정도가 아마 주봉 60일선에 걸려 있으니까 그 네. 정도가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구간에서의 손절은 조금 늦은 네, 것 같다.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엔터 이야기도 하고 LCC 이야기도 하는 동안 시장의 관심은 또코프로, 에코프로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0.17%의 소폭의 오름세지만 코스닥이 1.5% 급등까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940선을 돌파해서 945선까지 가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에코프로가 18%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는 12.83%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는 몇몇 이런 대장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 그룹주들이 질주하면 코스닥 1000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오후장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 주시고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냥 가게 두십시오. 네, 그냥 벌어지는 그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숏스퀴즈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어떤 걸릴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움직이는데 이럴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와, 그럼 이거 언제 팔아? 네.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추가로 뛰어들긴 좀 어렵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대응 전략도 2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간다고 하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언제 팔어에 대한 고민들 이것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매도 타이밍을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지수는 이렇게 급등하는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는 250여 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한 1,300여 개 가깝습니다. 지수 왜곡 현상이 심하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